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초기 무증상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물류센터나 종교 소모임 등 수도권 내에서 소규모 전파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전파돼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물류센터, 개척교회 등 지역사회 다방면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잇따라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집단 감염의 원인이 앞선 감염 사례와 연결고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이전 감염 사례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도권 감염 확산은 앞으로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환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9%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수준 무증상을 보이는 숨은 감염자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신천지 때와는 또 다르게 그 집단의 다양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당시 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당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숨은 감염자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당국 일일 브리핑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한 발 앞서서 전파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방역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지역사회로 숨어들은 어떤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숨은 전파자라는 것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데, 인천 개척교회 확진자의 경우 70% 이상이 초기에 무증상 환자였습니다. 이 무증상 감염에 따른 조용한 전파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무증상 환자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유증상보다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무증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접촉을 피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데,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밀접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증상이 없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적인 방법은 그 확진자와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겹치는지를 여부를 판별을 해가지고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최근에 드러나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전수 또는 표본 진단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또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수도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체계 전환은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 한동안 매일 30명 안팎의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등교 계약도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숨은 감염자에 의한 학교 내 집단 감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가 착용했을 때는 더 호흡하기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요. 감염 예방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KF80 이하의 성능을 보이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물론 호흡기 비말 중 비교적 작은, 그러니까 큰 것들은 걸러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작은 비말은 얼만큼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KTX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요 냉방 또는 환기 시스템이 요즘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입자, 비말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소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적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백화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적어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적어도 밀집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KF94나 80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강조한 대로 우리 모두 스스로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